최첨단 경마 분석 기법 그 충착력은 히말라야 산맥 등적은 인간의 한계에 대한 도전이다. 그럼 경마 배팅의 한계는 삼상승 고배당 단통적 중 우리도 그 한계에 도전한다. 히말라야 산맥 등. 네, 안녕하십니까, 강타쌤입니다. 자, 2025년 10월 2일 토요경마 녹화 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라이브 방송이 아니라 녹화 방송입니다. 9시에 끝나니까 여러분들도 피곤하고 저도 피곤하기 때문에 이거를 녹화로 돌리기로 했어요. 또 저 근간에 또 유튜브 정지도 먹었고 이래저래 녹화 방송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녹화 방송을 부득이하게 하고 있다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의 흐름은 금요 경마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안정적인 흐름이 많고 몇몇 경주에서 이변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상승 다적중 적중이 포커스로 메이드로 만들어져야만 토요 경마 역시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토요 경마 승부처부터 공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 경마 승부처입니다. 자, 서울 경마 승부처는 6경주, 8경주, 11경주. 제주 경마 승부처는 3경주와 4경주. 서울 경마 승부처는 6경주, 8경주, 11경주. 제주 경마 승부처는 3경주와 4경주. 자, 이렇게 선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제주 경마에서 좀 배당이 나오고 서울 경마에서는 약간 어거지로 승부처를 선정을 했다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흐름이 대다수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교차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3번, 5번, 6번 세 마리가 3강구도로 팔리는 경주예요. 이 중에서 대가리가 누구냐, 너는 누구를 축으로 놓고 때릴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마피를 축마로 놓고 때릴지 여부를 물어보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은근히 어렵습니다. 은근히 어려운데 일단 전개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3번이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개 측면만 놓고 보고 근간의 행보로만 놓고 보면 3번이 좋기는 한데 반대로 5번과 6번은 비슷한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데뷔 후 두 번의 경주에서 취입력을 베이스로 갖고 있는 말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누가 득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경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라서 이 경주는 은근히 좀 까다로운 경주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성으로만 놓고 보면 누구를 대가리로 놓고 때려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일단 둘 중에 한 마리를 골라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5번, 3번, 6번이 입상을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물어보는 건 뭐야? 3쌍승으로 이거를 단방으로 맞출 수 있고 두 방으로 맞출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취지가 거기에 있는데 복승으로 맞힐 생각을 하고 경마를 거기다 초점을 맞추면 그게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3번은 선행력을 앞세워서 갈 수 있는 말이고 5번은 선행력은 2%가 부족하지만 취입력 측면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이번 경주 시 부족한 선행력의 업그레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두 부분을 물어보는 경주거든요. 그러면 능력은 3번이 세냐? 아니야. 능력은 5번이 세. 그러니까 요거는 좀 미묘한 관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일 현장에서 3번, 5번 간의 현장 상태를 보고서 대가리를 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는 평이한 경주이지만 삼상의 대가리를 물어보는 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1경주입니다. 자,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인데
자, 일단 현금 마필들 중에서는 외곽 게이트에 있는 11번 굿모닝컴이라는 마필이 제일 세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 데뷔전에서는 우수한 추임력을 보여줬고, 지난번 이전제에서는 향상된 선행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앞뒷방을 다 갖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본다면 11번은 지난번 이전제의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줬긴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필 자체의 능력은 다시 한번 상승의 가능성은 올라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이트는 외곽이더라도 11번은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신마 중에서는 어떤 말이 제일 세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야, 이거는 은근히 어렵습니다. 저는 7번을 한번 추천해 볼게요. 주행검사 때 모습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주행 거북기가 있습니다. 약간의 주행 거북기가 있고, 또 선행력은 또 2%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좋은 게 없지 않냐. 주행 거북기도 있고 선행력도 2%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완성도도 2%가 부족하고 또 선행력도 부족하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중반부 이후부터 주로 적응을 하고 안정세를 찾자 추진력 및 추임력이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마필이에요. 그런데다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얌전해. 말이 얌전하고 순치에 잘 따르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주로에 적응을 했을 때는 선행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약간의 주행 거북기를 보여줬지만 어느 정도 주로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니만 갑자기 걸음이 확 늘어난 모습을 보여줬거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마필의 능력은 굉장히 세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또 순치나 얌전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발전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신마 중에서는 7번이고요. 현금 마필들 중에서는 11번 굿모닝컴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유교차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여기 경주에서는 한 마리만 추천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제가 추천하는 마필이니까 뭐 자신 있게 추천을 해볼게요. 자, 3번 이글킹이라는 마필입니다. 갖고 있는 능력은 내측 사행을 하면서 데뷔전에서 내측 사행을 하면서 내용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기록이나 능력, 기록 측면에서는 다소 2%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면 이 기록이 부족한 모습은 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내측 사행기로 인해서 전체적인 기록이 늦춰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좋게 보는 거는 뭐냐? 선행력이 일단 우수해. 선행력이 우수하고 기본 선입 전개 능력을 갖고 있어. 그리고 지금 900m에 첫 도전을 하지만 제가 보는 견제에선 기습적으로 선행도 때릴 수가 있고 선입 최적 전개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종반 탄력이 사실상 내측 사행기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나쁘지가 않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900m로 거리가 늘어났더라도 필요 충분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늘어난 거리에 대해서 기본 선입이 되고 종반 탄력도 무난했다. 내측 사행만 없었다면 상당히 잘 뛸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늘어난 거리 900에도 상당한 적응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안 팔리는 마필이지만 3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보는, 뭐 여기에 4번 뭐 강명히트는 충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이 3번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지금 이 잠재력을 비축한 신마들이 대고 포진을 한 경주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접근을 할 것이냐, 즉
현재 주행검사 때 보여줬던 능력만 갖고 이 경주를 읽어줄 것이냐, 아니면 주행검사 플러스 잠재력이라는 측면까지 계산을 해서 읽어줄 것이냐. 그러면 이쪽으로 계산을 하면 1번이나 뭐 이런 마필들을 좋게 볼 수 있는 말이에요. 주행검사만 놓고 본다면 이를 세게 봐야 되는 거야. 그런데 주행검사하고 잠재력을 같이 계산을 하면 난 얘를 빼버렸어. 뭐라고 썼냐면 1번 위즈 윈이라는 마필에 대해서 저는 뭐냐면 사이즈가 밀린다. 그러니까 주행검사 때 보여줬던 능력은 출중하지만 제가 보는 견제에선 사이즈라는 건 여기서 잠재력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잠재력에서 난 얘가 밀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를 뺐어요. 이 경주에서. 그러면 나머지 그래 네가 좋다 그러면 좋게 보는 말은 누구야? 5번. 최강벨트. 초중반 지세가 높아 스피드 부족을 보였지만 종반 지세가 낮아지자 추임력 발군의 모습. 순수고름 상당히 우수해 1억 6,400만 원의 고가의 마필이라 데뷔 전 지세만 낮아진다면 대가리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한 말이야. 그러니까 지세가 높다라는 얘기는 이게 마필이 놀래서도 그렇고 주로 적응이 안 됐을 수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세게 밀어주니까 마필이 맨날 목장에서 살살 뛰다가 갑자기 세게 뛰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가리를 쳐들고 뛸 수밖에 없는 거야. 당황하고 갑자기 밀어제끼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뛰다 보니까 이게 몸도 풀리고 내가 뛸 수 있는 어떤 채비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거기서 이제 잠재력이 나오는 거예요. 고개가 내려가잖아. 고개가 내려가니까 발굴의 추임력을 보여주더라.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주로 적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주로 적응을 이번에 뛰어봤으니까 다음에는 무진장 더 뛸 수 있는 확률적인 면, 즉 잠재력 측면에서 발휘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5번 같은 면은 상대적인 충마로 보고 이번 경주시에 1번 같은 말은 사이즈가 밀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 이 토요 2경주의 핵심은, 금요 2경주의 핵심은, 서울 2경주의 핵심은 바로 사이즈가 누가 세냐 이걸 물어보는 경주다. 이렇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입니다. 금요 제주교차 3경주. 자, 유튜브 승부처입니다. 오늘 제주경마가 좀 배당이 터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4번 폭풍비가 대가리로 팔립니다. 야, 이건 나 빼고 싶어. 솔직하게 얘기해서. 빼고 싶은데 이번에 조교량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부중도 60kg고 뭐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왠지 모르게 빠져도 할 말 없는 말이라는 생각도 자꾸 들어요. 그래서 얘를 받치기 정도로만 고려를 했어요. 그러니까 빠질 수도 있다라는 염두를 두고 4번을 가져간다는 얘기야. 빠질 수 없는 말이 아니라 빠질 수도 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명분을 갖고 무덤을 판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받았어. 그래서 뺄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그러니까 4번을 바닥에다 깔고 가지만 얘를 축으로 놓고 때릴 생각은 1도 없다. 요번 파스가 무덤이 될 수도 있고 요번까지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저는 4번을 가져간 말인데 바닥에다 깔고 갔어요. 그러면 충마 자체를 전혀 안 팔리는 배당말을 대가리로 놓고 그 다음에 4번을 가져갔고 그 다음에 단통도 배당말을 가져갔어요. 배당말을 가져가고 또 한 마리도 배당말을 가져갔어. 그러니까 인기 많은 4번 하나만 가져갔지 나머지는 다 배당말 위주로 3마리를 공략을 해서 이쪽이 들어오면 999가 되는 거고 4를 끼고 들어오면은 뭐 중고배당이 되는 거고 이렇게 확률적인 접근을 갖고 접근하는 유튜브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3경주입니다. 자, 일단 제가 가장 좋게 보는 배팅의 축은 인기마 중에서 7번 플레이시레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에게 점수를 많이 준 이유는 뭐냐면
작년도에 주행 검사를 받고 올해 9월 달에 받고 출전을 하는 말인데 마필 자체가 능동적으로 뛰는 주행 모습을 봤는데 이게 플러스 알파로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고 여기에 또 주행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마필 스스로가 뛰려는 의지도 강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주행 안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7번 프레시레이라는 마필은 요 편성에서 인기마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충막감으로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다. 자, 나머지 마필은 뭐 인기마 접전 양상의 구도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쌤의 제주경마 소주값 승부처입니다. 자, 소주값 승부처. 자, 일단 팔리기는 이번 제이킹이 팔리니까 제이킹은 가져갑니다. 자,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며 거북등 패턴을 만들어 놓고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데 워낙에 바닥을 때려놓은 마필이라 믿어 못 믿어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대가리가 아니거든. 얘가 대가리가 아닌데 지금 대가리로 팔리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사실 놓고 때리려면 한 5, 6위권으로 팔리는 시점에서 지금 패턴을 갖고 나왔으면 대가리로 놓을 수가 있는 말인데 실질적으로 능력마이긴 능력마이지만 대가리로 팔리니까 얘를 뭐 충마나 단통으로 때리기에는 메리트가 이미 떨어졌다는 얘기야. 배당의 메리트가 떨어졌다는 얘기야. 너무 과대평가하는 그런 모습이야. 지금의 입장에선. 능력은 되니까 뺄 수는 없는 말이지만 그러니까 2번은 가져가지만 받치기 정도로 고려를 한다. 자, 고로 이번 경주는 인기마와 비인기마 간의 능력 차가 아주 미세하다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기마라고 해서 아주 센 것도 아니고 비인기마라고 해서 약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능력 차가 미세하니까 누가 입상을 해도 할 말이 없는 난타전이라는 측면이 이번 경주의 특징인데 충마는 배당마를 충마로 놓고 아까 말씀드린 2번 제이킹 같은 마필을 가져가고 단통도 배당마를 단통으로 때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마필도 복병 배당마를 또 하나의 입상마로 가져가서 자, 고배당 단통까지 기대를 해보고 싶은 제주 4경주 소주값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일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팔리는 마필은 당연히 10번 트리플 J, 11번 파워풀 파트너, 그 다음에 6번 플렉선이 3강 구도로 팔리는 경주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10번, 11번, 6번이 3강 구도로 팔리는 경주인데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이에요. 이렇게 들어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얘는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고 얘네는 선취부의 자유로운 마필이라 당연히 뭐 전개나 포지션적으로 봤을 때 10번, 11번, 6번이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도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의도적으로 충마 자체를 배당마로 가져가 보고 싶다. 자, 이번 경주시 변화된 발걸음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을 한도를 선정을 해서 저는 10번, 11번, 6번을 역으로 바닥에다 깔아놓고 이 충마로 해서 한번 삼복으로 역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로 넘어갑니다. 일본 뉴저지라는 나름 충막감이 마필에 뻗팅기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강을 하다가 지난번 경주 때 걸음에 물꼬를 터놨어요. 나름 복승률은 100%를 가리키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잠재력 측면에서 높게 평가를 해주면서 당연히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2번은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연속 상승된 전력을 보여줬고 선행도 갈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2번 쌍용시라는 좀 회의적으로 봐요. 1번은 충막감으로 보는 대신에 인기만 중에서 2번에 대해서는 좀 반신반의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이번 경주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지 5경주로 넘어갑니다. 아유, 목이 마르네요. 자,
요 경주는 8번 많이 노다지. 그 다음에 인정을 한 마필은 1번 썸씽 다크. 자, 1번 썸씽 다크는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어냈는데 취입력 측면에서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다 기본적인 선행력도 우수하니까 이거 뭐 자를 이유가 없는 것 같아.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1번 썸씽 다크고, 외곽 게이트의 8번이 많이 노다지라는 마필. 이름이 참 좋네요. 많이 노다지. 야, 이런 말은 이름이 참 좋아. 근데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기복을 한 차례 보여주긴 했지만 근간 3번의 경주에서, 공백 이후 근간 3번의 경주에서 한차원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 편성에서는 요것도 밀리는 마필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정도로 상당히 좋게 보는 마필이에요. 자, 그런데 요 8번과 1번은 제가 봤을 때는 이 8번과 1번은 각각의 장점이 있어. 그러니까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은 얘가 미세한 우위를 보여주긴 하거든요. 하지만 1번도 밀리는 마필이 아니야. 패턴적으로 보면 너무 좋은 패턴을 갖고 있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지금 입장에서는 거의 동등한 시점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동등한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장에서 두 마필 중에서 좋은 놈을 3쌍의 대가리로 놓고 때려보고 싶은 그런 경주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6경주로 넘어갑니다. 원중원이란 말이죠. 뭐 지난번에 경제력 상승을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패턴적으로는 선취인 여모도 재상승의 여지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가리로 의심을 할 수는 있지만, 삼쌍의 대가리냐 이렇게 물어보면 의심의 여지를 가질 수 있지만, 입상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무조건 입상한다. 이거는 뭐 분명한 전제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에서 제가 안 보는 말은 4번 미드맹진입니다. 요 마필은 인기만으로 팔리지만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요. 저는 안 봐. 지난번 경주 때 경제력의 상승을 끊어서 그렇고 7번도 안 봐. 그러니까 두 인기마에 대해서 회의적이야. 그러니까 1번이라는 말은 인정을 하고 가지만 당일 인기마인 4번 미드맹진과 7번 빛의 영웅은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서 저는 이건 잘랐어요. 그리고 후착에서는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다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6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마계부 승부처입니다. 자, 마계부 승부처.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편성은 제가 봤을 때 마계부 승부처인데 어떤 말이 좋으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경주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 빼서는 안 되는 마필은 제가 봤을 때 6번 이슬처럼입니다. 얘는 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가리를 칠 수 있느냐는 안 될 수 있지만 물어볼 수 있는 말이지만 얘가 못 들어온다 이런 생각은 저는 1도 안 하고 있는 말이야. 그러니까 6번 이슬처럼은 올 수 있는 말이고 딱 3마리 3두만 갖고 가서 전승식 적중을 기대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건 뭐 아주 고배당이나 999를 노리는 경주가 아니라 제대로 된 중배당 단통을 기대하는 전승식 적중 3쌍승 2방까지 적중을 하는 전승식 적중을 기대하면서 들어가는 마계부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7경주입니다. 자, 7번 테논도입니다. 가부증에 따른 부담은 갖고 있고 취입 일변도의 모습이라서 3쌍 대가리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상대적인 취입마지 이게 뛰다 보면 겁나게 잘 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7번은 3쌍의 대가리로도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여기에 4번 별빛 여자가 있는데 이건 뭐 당연히 능력상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라서 이번 경주의 배팅의 중심이자 자 기본적인 막건으로는 7번 4번은 인정을 하고 가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로제 7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5번 즐거운 상상이란 마필입니다. 뭐 사실상 5번 즐거운 상상은 금강경주시 뭐 꾸준하게 연속 상승대 경주력을 보여줬고, 공백 이후 금강 3번의 경주에서 나름 일치월장된 경주력을 보여줬는데 여전히 선추인 연무도 재상승의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배팅권에 충마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5번 즐거운 상상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여기서 누구를 단통으로 때릴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단통 역시도 제가 가져가는 마필은 8번 이 원더풀 어롱이라는 마필인데 이게 비슷해요. 5번 즐거운 상상이나 8번 원더풀 어롱이나 패턴 자체는 비슷합니다. 연속 상승대 전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취인 여무도 재상승의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력의 상승 행보가 굉장히 우수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마필이라 5번, 8번은 한 번 더 강하게 읽어줘도 무방하겠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토요제 8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8경주는 재테크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8경주는 재테크 승부처. 자, 이번 경주도 3번 지산포스, 5번 월드조이, 9번 스토링 머니 이상 3두를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바닥에다 놓고 때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재테크 승부처는 실질적인 능력만 3번, 5번, 9번을 바닥에다 깔아놓고 배팅의 충만은 배당만을 놓고 역으로 때리고 들어가는 승부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9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10번 웨스턴건. 이 편성도 사실상은 인기마들이 10번이든 또 여기에 4번이든 이런 인기마들이 가부증에 따른 약간의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이라는 말, 이 10번 웨스턴건이란 말도 꾸준하게 경제력 상승을 보여주다 지난번에 살포시 조정을 거쳐놨는데 직지점 경주 때 거의 정점의 능력을 보여줬고, 또 선행력, 우수한 선행력을 베이스로 갈고 이 경제력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마필이나 지금의 3연승이 우연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 4번이 남산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간의 행보가 경제력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 급상승의 모습까지도 보여줬고 직전 대비 4kg이 늘어났기 때문에 대야일 것이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지만 지금의 행보가 좋다. 전 4번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마필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음은 금요제 서울제 10경주입니다. 자꾸 이 토요일이라고 그러네요. 습관이 돼가지고. 자, 일단 이 편성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 한두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8번 월드브레임이라는 마필입니다. W 마필. 자, 지난번 경주 때 급하강을 하면서 공백을 갖고 13주 만에 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방에서 지난번에 완전히 퍼져버리니까 야, 이거 뭐 말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정호익조 교사가 이 마방을 13주 만에 출전을 시켰는데, 그러면 요번에 재검 때 당연히 능력이 우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부진이라고 생각을 해서 휴양을 보낸 거니까 요번에 재검 때 모습은 당연히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검 때 모습은 발주 우수, 그 다음에 걸음 및 상태 최상.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발주가 안 되더라고, 말이. 이게 발주가 안 돼요. 발주가 안 되는 모습은 뭔가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야. 그런데 요번에 재검 때 모습 보니까 다른 거 제가 안 보고 이 발주가 잘 됐냐를 봤거든요. 발주가 잘 되더라고. 그러면 지금의 컨디션 자체가 이 발주가 안 됐던 건 제가 봤을 때 이런 거야. 야, 난 뛰기 싫은데 난 지금 뛸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왜 니네들 뭐를 자꾸 뛰라고 그래. 나 아파. 이러고 얘기했던 게 아니냐, 말이. 그러니까 발주를 안 해버리는 거야. 뛰기가 싫으니까. 그런데 지금 13주 만에 출전을 하고 몸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들어오니까
자기 능력을 그대로 끌어내는 거죠. 발주도 스무스하고 추임력도 최상이고 지금의 상태 너무 좋다. 저는 8번은 이편성에서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로 좋게 보는 마필. 자, 마지막 서울 11경주입니다. 자, 빅토리 승부처. 자, 이번 경주도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능력 7번 나이스가이 같은 경우에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말이고 뺄 수 없는 말이고 11번 JS 로드도 근간의 행보로 봤을 때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7번 11번 같은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바닥에 깔고 가고 이편성에서 충만은 정말 제가 이 충만을 놓고 때린다고 그러면 야 이거가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 말을 놓고 7번 11번 또 하나의 실질적인 능력마 이렇게 3조를 바닥에다 깔아놓고 역으로 때리고 들어가는 빅토리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경마 토요경마죠. 원래는 그 토요경마 방송을 마무리 졌는데 내일 모든 분들이 대성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강타쌤도 현장에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신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내일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충성! 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모두 잘하십시오. 히말라야 산맥 등정은 인간의 한계에 대한 도전이다. 그럼 경마 배팅의 한계는 3상승 고배당 단통적 중 우리도 그 한계에 도전한다.